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POA 받으신 분들 고용 증빙 서류 계속 제가 시뮬레이션을 하고 서류 자세히 설명드려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문제없이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숙한 서류 업로드로 인해서 디스퀄리피케이션이 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지난번에는 1040 텍스 리턴 등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분은 승인이 나고 아내분이 디스퀄리피케이션 나는 케이스들이 많았는데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진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스케줄 C만 올리거나 혹은 1099만 올렸을 경우에 디스퀄리피케이션들이 많이 나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서류는 계속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자, 어필 폼에 가운데 아무것도 적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누가 적느냐? 고용주가 여러분들이 수당을 부당하게 받았을 경우에 어필을 하기 위해서 적는 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는 빈칸으로 남겨두셔야 되고요. 맨 위에 섹션 1 정보하고 맨 밑에 어필을 하는 내용을 적는 섹션 2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밑에 사인하고 날짜 반드시 적으셔야 되고요. 자, 여기 리스트들 쭉 나왔죠? 대표적으로 어필이 쉽게 받아들여지는 서류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이 리스트에는 1099이 없죠? 스케줄 C가 없습니다. 단 스케줄 C 1040 텍스 리턴을 포함해라 라는 말이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볼게요. 스케줄 C 양식 익숙하죠? 자, 스케줄 C 양식은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두 페이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한국말로 말하면은요, 손익 계산서예요. 영업 매출이 일어나고 손해가 얼마인지, 이게 얼마인지 이걸 계산해 놓은 표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볼게요. 자, 맨 위에 개인이 만약에 개인 사업자로 소득 보고할 때 스케줄 C를 많이 쓰죠. 코퍼레이션은 보통 11, 20라는 양식을 쓰기 때문에 그럼 가령 데이비 킴이라는 분과 복순 킴 부부가 공동으로 스케줄 C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름이. 그런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이 소셜 시큐리티 넘버 적는 칸을 보시면은요. 여기에는 번호가 단 하나만 입력을 할 수 있도록 포맷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름은 공동으로 두 명이 올라가 있지만 소셜 번호는 하나만 보여져요. 그래서 보통 회계사님들이 여기에 소셜 번호를 누구를 적냐면은 남편분 거를 먼저 적어요. 항상 남편분 이름 그 다음에 아내분 이름이 텍스 폼에 적히기 때문에 여기에 아내분 소셜 번호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럼 동명이인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만약에 여기 소셜 번호가 남편분인 데이비 킴님의 소셜 번호만 보여진다. 그러면은 복순 킴님은 이름은 동명이에요. 하지만 소셜 번호로 트랙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소셜 번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스케줄 C만 업로드할 때 본인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에는 세금 보고를 관할했던 담당 회계사님의 그 고유 번호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진짜 이 사인으로 세금 보고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카피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케줄 C만 업로드할 때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스케줄 C만 업로드를 잘못하셔가지고 디스퀄리피케이션 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죠? 1040 텍스 리턴 이 폼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까지 같이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EDD에 전화를 하셔서 업로드 할 수 없고 어필 서류를 보내라고 한다면은 이 서류를 더 추가해서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서류 추가할 때 밑에 하우스와이프로 되어 있는지 셀프 임플로이어로 되어 있는지도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서류에는 소셜 번호가 다 나와 있고 이름도 전부 나와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다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서류를 리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동명이인들이 많잖아요. 뭐 마리아 로드리게스 그러면 얼마나 수많은 마리아 로드리게스가 있겠어요. 한국 분들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셜 번호가 이름 옆에 같이 나와 있는 메인 서류를 중요시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 DMV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1099만 업로드를 했을 때 왜 자꾸 디스퀄리피케이션이 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진단을 해볼게요. 자, 이 폼 아시죠?
1099는 왼쪽에 있는 폼이고요. W2 폼은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99는 독립 사업자로서의 세금 보고를 하기 위한 텍스 폼인데 같은 회사를 다녀도 어떤 특성 때문에 W2라는 급여를 받는 분들도 있지만 1099으로 받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가장 쉬운 예로 보험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양식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양식은 1년에 한 번만 발행을 해주는 거예요. 보통 1월 말, W2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월 말까지 발행을 해주는 게 돼 있죠. 자, 그렇다면 이 공통점은 뭐냐면은 이 두 가지 모두 이 토탈 금액만 나오지 이 토탈 금액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했다는 그 날짜가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EDD에서는 2020년 가령 여러분들이 3월에 실업수당을 신청했다면 1, 2, 3월 실업수당 신청하기 바로 직전에 뭔가 자영업 혹은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증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1099이나 이 W2는 연 총 받은 금액만 표기가 되기 때문에 실제 언제 날짜인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1099 폼은요. 고용주가 EDD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만 보고를 해요? IRS, 즉 연방정부 소득 신고할 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스테이트의 이 금액을 연말에 프랜차이즈 텍스 보드에만 보고를 하지 EDD에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W2는 EDD에 이 급여를 받은 기록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의 고용주가 분기별로 941이라는 급여 세금 보고를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피리어드에 얼마를 벌었다는 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분기별로 토탈을 다 해서 1년에 한 번 또 940라는 텍스를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차액분이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더 세금을 내거나 하는 그런 폼이에요. 그렇다면 이 기록 때문에 EDD에 정확하게 분기별로 얼마의 급여가 보고가 됐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 W2 양식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EDD에서 주는 실업수당에 고용을 증빙하는 서류로 1099는 인정하지 않는 서류예요. 그래서 1099이라는 게 리스트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 서류를 받아는 주지만 이거 하나만으로는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1099을 리포트 하시는 분들은 세금 보고 서류 1040 텍스 리턴을 같이 업로드를 하시고요. 혹여 이 금액이 600불 이하라 금액이 너무 적어서 수입 보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금액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그런 서류, 예를 들어서 뱅크 스테이트먼에 이 금액이 입금된 시점이 코로나 실업수당을 신청하기 바로 직전, 뭐 1월이든지 2월, 3월 중에 입금된 기록이 있다면은 그거는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99는 반드시 1040 텍스 리턴을 업로드 하시는 게 좋고요. 추가로 뱅크 스테이트먼이 업로드 되면 더 인정받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를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동영상에도 설명드렸듯이 1099 혹은 스케줄 C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그 텍스 리포트 이거는 1120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없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employment cancellation 즉 고용 취소 편지만 갔을 때도 거기에 정확하게 언제 날짜로 어떤 포지션으로 시간당 얼마에 무슨 일을 하기로 했다는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일방적인 캔슬레이션 그러면은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고용 계약서 혹은 job offer 서류 이런 거를 하나를 더 추가하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짚어드린 스케줄 C만 올리신 분과 1099만 올리신 분들은 심플하게 더 추가해야 될 서류가 뭔지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무조건 어필을 하시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먼저 EDD에 전화를 해서 다시 업로드해서 이걸 정리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고 업로드 할 수 있으면 바로 업로드 하시고요. 어필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업로드 하지 말고 우편으로 DE11000M 어필 양식을 통해서 어필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어필하는 내용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개인 상담을 받아보면은 너무 엉뚱하게 이렇게 방향을 잡는 분들이 계세요. 자,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최근에 현금 수입을 세금 보고 자체를 아예 안 했어요. 근데 실업수당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 증빙할 방법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 문제가 많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수입이 없었는데 일을 하려고 결정이 났다가 취소가 되면은 반드시 되도록이면 고용계약서와 고용 취소 편지 두 개를 같이 올리세요. 그러면 쉽게 통과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한 6주 이상 아직 결과가 나지 않는 분들은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EDD에 전화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류가 완벽하면은 3주 안에 대부분 결과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래 걸리시는 분들은 뭔가 하나가 걸려 있어서 지금 심사를 하는 중이거나 아니면은 디스퀄리피케이션이 나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오래 지연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6주 이상 지나신 분들은 EDD에 전화를 하셔서 서류가 제대로 업로드가 되는지 부족한 서류가 없는지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잘 통과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차근차근 계속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진단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